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정원식물들, 그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꽃나무들에게 좋은 비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2주 전 홍천을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새순들만 조금씩 보이는 정도라서 보여드릴 게 많이 없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있고 파릇파릇한 새순들도 많이 돋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촬영 일자는 2025년 5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잡음이 들릴 수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원에서 정원 식물들을 가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특히 처음에 흙을 새로 받아서 정원을 꾸릴 당시에는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다가 몇 년이 지나고 흙의 양분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비료를 이제 조금씩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식물에게 알맞은 비료를 주지 못해서 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비료는 로즈골드라는 비료예요. 토양 개량에 효과적이라는 비료인데 사실 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그런 비료예요. 지금 횟수로 5년째 제 정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원을 가꾸실 때 많은 분들이 퇴비를 사용을 하십니다. 퇴비도 물론 굉장히 좋은 비료이긴 하지만 질소 양이 너무 많아서 꽃 피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을 못 피우는 경우도 굉장히 쉽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꼭 퇴비뿐만 아니더라도 질소질이 많은 그런 비료를 꽃나무에게 줬을 때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로즈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미에 푹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장미 마니아들, 장미 고수님들이 이 비료를 쓰신다고 해서 저도 구입을 해두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성분표를 보시면 질소와 인산, 칼륨 이렇게 4, 6, 1 그러니까 인산이 조금 많이 포함된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미 같은 경우에 꽃을 많이 피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장미한테만 이 비료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가지에서 꽃눈 분할하는 게 아니라 봄에 가지치기를 싹 해놔도 새로 올라오는 그런 신년지에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이 로즈골드를 줬을 때 이 장미들이 꽃눈 분할을 훨씬 많이 해가지고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천 정원일기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정원 식물들을 소개하다가 오늘은 장미에도 비료를 좀 주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저 로즈골드 비료를 주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2년 전부터는 장미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는 이런 꽃나무들에게도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았어요. 특히 이곳은 추운 홍천이다 보니까 수국을 이렇게 심어 놔도 가지들이 다 겨울에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예 수국은 작년에 나온 가지에서 꽃눈 분할해서 꽃을 피우는데 반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당년지 수국을 심어 둔 거거든요. 이렇게 봄에 땅에서 올라온 이런 신초에서 꽃을 피우는 품종들인데 아직 2년밖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저 로즈골드를 딱 요맘때 5월 초에 뿌려줬을 때 얘네가 꽃을 왕성히 피우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소개된 아리바랑 스카이뷰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들마다 꽃대를 잘 물어준다고 해서 특별히 이 비료를 챙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엔들레스 썸머를 비롯해서 기존에 소개되었던 당년지 수국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긴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우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수국도 마찬가지예요.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 올라온 가지에서 꽃을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미리 꽃눈 분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목수국에도 로즈골드를 줬을 때 꽃이 굉장히 크고 이 줄기들도 좀 들쓰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를 한번 제대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미 비료다 보니까 장미에게 어떻게 주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장미뿐만 아니라 일반 식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즈골드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흙 위에다가 흙 뿌려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가 왔을 때 얘네들이 다 흩어져서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에서 한 20-30cm 떨어진 공간 이런 곳을 흙을 좀 파신 다음에 이렇게 큰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줌, 조금 작은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반 줌 정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넉넉하시다면 수국 한 주당 이렇게 둘레를 다 파서 조금씩 뿌려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국 중간에 골을 조금 판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즈골드를 좀 뿌려주고 흙을 다시 덮어주는 형태로 비료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나 수국이나 목수국이나 이제 꽃을 피워갈 준비를 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5월쯤에 챙겨주시면 가장 좋고요. 2주 전에 심어놓은 이런 라일락 같은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꽃을 피웠고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준 다음에 7월에서 8월 여름에 이제 꽃눈 분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에 꽃눈 분할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꽃눈 분할 시기에 맞춰서 한번 비료를 챙겨주시고 이듬해 꽃이 피기 또 직전에 꽃봉오리가 막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본 로즈골드 비료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비료 소개만 하고 띠 끝내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오늘 심어놓은 식물이랑 꽃을 피우는 식물 몇 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늬백리향 폭스레이라는 그런 품종이에요. 작은 포트를 하나 사서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빈 화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다 심어 보았습니다. 얘가 내년에는 얼만큼 번질지 한번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라일락 다크퍼플 방금 보셨겠지만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알리움입니다. 알리움이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폈는데 저는 얘를 못 보고 넘어갈 뻔했어요. 원래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온 김에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화기가 조금 짧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올해는 한 7송이 정도의 알리움을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구근이 생성돼서 더 많은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약들이랑 클레마티스들도 이제 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주 정도 뒤에 와서 또 꽃 소식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